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진행을 맡은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학교 폭력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의 구조와 사회 전반의 문화가 함께 맞물려 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학교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는 바로 그런 관심을 우리 모두와 나누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분, 빅마마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로 시작해 볼 텐데요.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학교 폭력 이런 건 걱정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학교 폭력의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특히 예. 2, 3학년 때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점점 저연령화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로군요. 네. 자, 그럼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부모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을 알았을 때 부모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말 부모로서는 가슴이 째지는 일이죠.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안 계실 텐데 그래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어떤 일일까요? 글쎄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저희 찾아오시면은 부모님들이 대개 보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사건이 확대되고 막막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문제점들을 좀 몇 개 찝어보면은요. 네. 그 중에 가장 저기 많은 게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해결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거의 쉽지 않아요. 네. 대부분이 이 부모님들이 만나게 되면 사실 자기 아이 입장에서 서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보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설사 부모들끼리 잘 화해가 돼서 일단은 가해학생 보고 야단치고 사과하라 그래. 그리고 피학생 보고는 사과를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잘 화해해라. 그러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이거는 어른들끼리의 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가해학생 그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눈물 뚝뚝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안 하나요. 결국은 싹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더 괴롭힘을 해가지고 피학생들이 더 고통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부모들만의 해결이지 아이들의 해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학교라는 상황으로 가보면 또 교사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자 대면에서 조사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피학생, 가해학생 둘이 불러놓고 나서 가해학생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아이 그 자리에서 네 그랬습니다 하나요? 안 하죠. 아니에요.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손님이 당황해서 피학생한테 물어보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걔 그 자리에서 아니요 손님 제가 저 괴롭혔어야 하고 이야기 못해요.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가 많지 얘기 않다는 못하죠. 그렇게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라면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상황이 이건 아니라는 거 파악이 되더라도 그때는 선생님들이 개입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나 또 선생님들은 그 주변 친구들에게 그 전후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겠군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예. 특히
주변 친구에게 묻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죠. 우리 아이하고 오랜 친구구나. 이제 같은 반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혹시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니? 예.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예. 네가 좀 살짝 알아서 좀 나한테 알려줄래? 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건을 났을 적에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건들이요. 한 교실 속에서 친한 친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 가하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더 은밀하게 아이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오히려 아이가 더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저 아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좀 특수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좀 남자답게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당장 가서 갚아주라든가 남자가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겠죠? 네, 특히 아빠들이 불같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사내 자식이 바보같이 맞고 다니면서 네. 한번 맞짱도 못 떠봤냐? 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어? 왜 그러고 다니면서 아이한테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아이는 이게 더군다나 친구가 가장 소중한 시기에 지금 또 사춘기고 그러니까 또래 친구한테 당했다는 그 수치감 때문에 아이는 정말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결국은 그 던지는 말이 비수가 돼버리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큰. 그래서 저희 안타깝게도 이게 제2의 피해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특히 또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예,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줬잖아. 네, 근데 네. 이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오히려 그게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 소리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면요. 애를 끌어안으셔야 돼요. 끌어안고 그리고 다독이면서 아니 어떻게 네가 이 상황이 되도록 우리 부모가 이렇게 몰랐는지 정말 미안하다. 부모 쪽에서 오히려. 네, 미안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인전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 너를 건드릴 수 없다. 너를 반드시 우리 가족들이 지켜줄 것이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아이한테 안심을 시켜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도움 요청을 해라 네. 하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을 알았을 때 부모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전에도 아까 부모님들끼리만 만나서 해결하지 말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양쪽 부모님과 선생님 다 모여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은 가해를 한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떤 책임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면은 저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가해 학생 부모님도 사실 지금 불안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때부터 문을 딱 닫다 걸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좀 위로를 해드려야 돼요. 위로를 해드리고 그리고 대신 같은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원만하게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진심 어린 사과를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학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과 같이들 모여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때 증거 자료가 없이 가해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경우는 거의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빅마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잔혹한 학교 폭력의 세계를 기록한 김혜진 작가의 소설 돌멩이에 나오는 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교복을 입고 종종 걸음을 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죄스러워지는 것은 나 역시 방관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꼭 내 아이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